안녕하세요. 전영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5강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강의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기본 이론 같은 거 개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뉴스에서 워낙 인플레이션,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우선 인플레이션 위기가 온다는 게 뭘까요? 지금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죠.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. 금리를 낮췄고요. 금리를 낮추면서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부담감이 적어졌습니다. 회사는 어느 정도 부채들을 다 안고 있죠. 그래가지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도 상환을 해야 하고 하는데 금리가 낮으면은 그리고 금리가 낮은 금액에서 나라 돈을 빌려오거나 국채를 빌려오거나 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듭니다. 하지만 인플레이션 위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. 돈을 워낙 많이 풀고 시중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은 그건 큰 문제겠죠. 그래서 이제 슬슬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. 인플레이션 위기가 온다는 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실과 바늘처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은 뭐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의 월급을 삭감한다거나 아무튼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될까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, 그럼 테이퍼링이란 무엇이냐? 테이퍼링은 유동성 축소를 의미합니다. 금리 인상이랑은 조금 달라요. 그 연준이라는 곳, 연준은 이제 페드 세계 중앙은행 이 달러를 찍어내는 곳인데요. 여기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이 연준이 회사의 채권을 막 많이 사줬습니다. 이때까지는.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 연준이 사주고 그리고 회사는 그 생긴 돈으로 다시 회사를 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채권을 사는 걸 축소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준과 테이퍼링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, 시장에서 돈을 이제 조금 그만 풀겠다. 돈의 가치를 올리겠다. 그리고 돈을 회사로부터 뺏어오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경제 위기와 불안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연준이라는 곳은 금리 결정과 함께 시장 고용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.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원만한 성장을 도와주고요. 그리고 고용 정책, 그 고용 지표들이 매주 나오고 매달 나오고 이렇게 연간 나오고 해요. 근데 고용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펼칩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,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껴있을 때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, 사실 인플레이션 위기라고 하면은 시장이 떨어질 것만 같은데 올라갈 때가 있고, 또 올라갈 것만 같은데 떨어질 때가 있고,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힘든 건데, 이게 왜 힘든지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. 어떤 경제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뭐 수출 경상수지라던가 아니면은 고용지표. 고용지표가 대표적이겠네요. 실업률로 한번 보겠습니다. 보통 실업률 지표는 실업률이 낮으면은 경제가 좋구나. 실업률이 높으면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해서 실업률에 따라서 지수가 반대로 움직입니다.
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으면은 주가지수가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으면은 주가지수가 떨어져요.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실업률이 낮으면 경제가 좋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. 근데 한번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. 경제가 좋으니까 이제 금리 올리겠네?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금리 인상 위기, 긴장감으로 지수가 반대로 떨어져 버립니다.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저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. 저희는 이제 지표를 발표하는 시간대는 항상 지표를 주의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투자 이견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. 그리고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될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현재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항상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그 금리 인상 인하라든지 연준에 의해서만 경제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. 이 재정부양책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연준과 그 백악관 이 정책 그 정부는 달라요.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고 재정부양책도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막 끌어올렸죠.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.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 연준이라는 곳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금리 인상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보기가 좀 어렵게 됐다는 거.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. 저런 용어들에 대해서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.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왜 어렵고 시장이 정말 쉽다, 좋다라고 할 때는 왜 좋고 왜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 건지도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려운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. 이렇게 좀 쉬운 것들만 찝어가지고 나머지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